네, 매주 금요일에는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맡고 계신 신장식 의원과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일주일에 2번 만나는 사이가 됐어요. 아, 네. 그러니까요. 네. 예, 한 주간의 시작과 끝을 신장식 의원님과 함께하는 취재편이죠. 네, 해가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섣달 금음날, 예. 금음 하루 전이었죠. 예, 월요일이니까. 예. 새해는 그러네. 예. 1년 만에 뵙는 거네. 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국민들은 복 많이, 윤석열은 벌 많이. 아, 구호다, 구호. 네, 구호입니다. 국민들은 복 많이, 윤석열은 벌 많이. 생명은 소중하게, 대한민국은 탄탄하게. 탄탄하게. 원님은 드림연구소를 장착하고 다니시나 봐요. 아니에요. 아, 이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내란숙의 윤석열은 왜 느닷없이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이제 사실 예. 말이 안 되거든요. 예. 보석은 형사소송법 제 95조에 네. 보석 어떤 경우에 보석을 해주고 어떤 경우에 보석을 해줄 수 없다라는 네. 게 법률로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음. 필요적 보석이라고 해서 보석의 청구가 있을 때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네. 우리가 보석을 청구하면 허가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옛날에는 뭐 금보석이라고 그래서 보통은 돈 내고 보석을 하는데 요즘은 현금 내고 보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보통은 보증보험 증권, 그러니까 보험 증서 내고 보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도 한번 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최은순 씨 같은 경우 나올 때 야 어디 그 주거지 바깥으로 나가려면 신고해라. 네. 웬만하면 나가지 마라. 그 다음에 증인이나 참고인들 따로 만나지 마라. 이런 조건을 달아서 보석을 해줘요. 근데 보석이 절대 안 되는 경우들이 법조항에 나열돼 있습니다. 아, 법조항에? 예. 1호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내란죄는 무기징역. 사형 또는 무기징역 내지는 무기금고입니다. 맞습니다.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징역은 나가서 노역장에 가서 노동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금고는 노역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실은 징역이 더 센 벌인데 네. 저는 그냥 금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금고? 예, 왜냐하면 노역장 나가는 것도 콧바람 쐬는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한테 콧바람 별로 세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가서 노역장에 가서 일은 안 하고 막 일은 말만 안 하고 하는 또 거 아니야? 그렇지 말만 하고 선동하고 네. 말이야 네. 또 골목대장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일단 내란죄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는 보석 대상이 아닙니다. 아예 보석 대상이 아니다. 보석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가 사호예요. 네. 피고인은 도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관저에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파면되기 전에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농성전을 벌여요. 예. 도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남미의 에스코바도르 같은 마약왕처럼 농성을 벌이는 자는 네. 도망보다 더 심한 죄를 저지르고 거다.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6호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즉 증인이나 참고인 피해자들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 네.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직접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네. 문형배, 이미선 네. 이런 재판관들뿐만 아니라 차은경 판사 이런 사람들 계속 선동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대한 위해를 저는 선동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즉 이런 사람을 바깥에다가 두는 거는 증인이나 참고인 또는 그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어요. 이미선 재판관의 그 헌재 이미선 예. 재판관의 동생이 민변의 무슨 퇴진 특위 위원장? 부위원장이에요. 아, 위원장도 아니야. 아니고 부위원장이야. 그렇다고 해서 막 공격하라고 선동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국민의힘에서, 예. 예. 그러면 필요적 보석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석 얘기를 하는 거는 예. 사법부를 또 한 번 공격하기 위한 거리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예. 거기에 부안해동해가지고 나경원 의원이라는 분이 보석해야 된다. 네. 심지어는 직권 보석해야 된다. 신청도 하기 전에 법원이 알아서 직권 보석해야 된다. 예. 직권 보석도 조항이 있어요. 임의적 보석이라고 해서 예. 제 96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이 할 수 있어요. 직권 보석. 네. 왜 직권 보석해야 됩니까? 무슨 사유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밖에 나가면 선동이나 하고 농성이나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분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그러니까 그 나경원 의원도 판사 출신이고요. 권성동 대표도 검사 출신이고요. 권영세 검사. 저 비대위원장도 검사. 그러니까 법률위원장 주진우 검사. 그렇죠. 박형수 그 원내수석 검사. 예. 그러니까 검사, 판사 이런 법을 잘 안다는 법잘알들이 나서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안 되는 조치들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도 선동 아닙니까? 그 선동이고요. 네. 흔히 이제 그 독재자들에게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법률을 가지고 독재를 했던 사람들에게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적에게는 법률을. 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요? 적에게 법률을 네. 우리 다 적이에요? 네, 그런 거죠. 국민이 적이에요?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대통령식이나 했는데 국민을 적이라고 생각하면 적에게는 법률을. 그리고 자신에게 법률을 적용하려 할 때는 사법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법부, 헌재, 입법기관인 국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은 제가 이제 연휴에 제가 그 월요일 날 나와서 민주헌정 수호 우주연합군이 필요하다. 네, 키세스 우주연합군. 네, 연합군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쪽은 선거를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구도가 아니라 이번 선거는 민주헌정 수호 세력 대 민주헌정 수호 우주연합군 대 반체제 내란 세력. 반체제. 반체제 인사 이런 거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사실은 제가 좀 진짜 진지하게 세상이 역전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고백컨대 저의 20대는 반체제 인사였습니다. 지금의 헌법으로는 우리 국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예를 들면 그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베네수엘라 헌법 같은 경우 이런 거 보면 제가 20, 30대 때 봤던 베네수엘라 헌법은 노동자에 적대하는 모든 법은 무효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그런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헌법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20대의 청년 신장식이 지금은 체제 수호 세력이 됐어요. 보수가 됐어. 민주주의 체제 수호 세력이 됐고 아니, 오히려 저도 맨날 법치주의 강조하고 법질서, 국법질서 어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 저도 약간 보수화되나 이런 생각을. 아니 근데 저쪽이 그럼 왜냐하면 반체제 보수라는 그러니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얘기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생겼네 진짜 반체제 보수. 네, 보수는 반체제 체제 수호인데. 보수는 체제 수호인데. 그래서 이제 보수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그 링 바깥으로 세게 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쭉 이제 시간이 그래도 연휴에는 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야, 쉬지 않고 공부하셨구나. 네. 그래서 그걸 보면 극단적 소수는 어떻게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얼 지블렛이라고 하는 교수들이 쓴 건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그런 극단적이고 반체제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미국을 지배하게 됐는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후속작이에요. 같은 사람이 쓴 겁니다. 네,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 쓴 하버드대 거예요. 교수들. 이게 민주주의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세 가지 원칙을 그 책에서 제시합니다. 민주주의자냐 아니냐. 첫 번째, 선거 결과에 승복하느냐 안 하느냐. 윤석열 일파와 선거 부정선거론자들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죠. 100건이 넘는 소송을 냈고 모두 다 패했어요. 엊그제도 썰전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조정훈 의원이 이거 지금부터 검증해야 된다라고 하길래 도대체 사법부가 100회 이상 그런 일 없다라고 이미 판결을 내렸고 민경욱 의원이 냈던 에서는 심지어는 QR 코드 선거 부정론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45,000장을 일일이 다 검증했어요. 그래서 선거 부정 없다라고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 이렇게 일을 힘들게 시키냐 진짜. 근데 이제 와서 마치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팩트 체크 하겠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팩트 체크 이미 다 했어. 계엄했다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 얘기잖아요. 팩트 체크하려고 계엄했다. 부정선거로는
그걸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 사람들과 예.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마이크 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토론 절대로. 전파 낭비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아주 오랜만에 자기 전공 나왔다고 그거 네. 가지고 뭐 황교안이랑 토론하자 마자 네. 뭐 이러는 건데 저는 전파 낭비 토론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네. 이미 사법부가 검증을 했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한 번 더 필요하다면 검증을 하는데 검증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안 따를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네. 레비츠키와 지블렛은 첫 번째 선거 결과에 승복할 것. 음. 승복하지 않죠. 트럼프도 승복하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권력 행사에 있어서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 근데 폭력 행사. 폭력을 행사했죠. 심지어는 개헌군 법원은- 총 들었잖아요. 그렇죠. 총 들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폭동을 선동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이 극단주의 세력과 동맹을 맺지 말 것. 세 가지 기준에 예.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지금 다 포함이 돼요. 포함이 돼요. 예. 전광훈 확 지나가네. 예, 예. 전광훈 극단주의 네. 세력인 전광훈과 동맹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네. 가서 절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원칙을 어기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에요. 네.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라는 세력들과는 예. 타협해서는 안 되고요. 다만 그래서 우리도 삼천교육대 만들어서 이들을 꿀밤 주자가 아니라 네. 민주적인 원칙과 절차, 법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을 입법해서라도 네. 민주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이들을 제도 정치권, 민주주의 네. 정치권 바깥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음.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데 그 다음에 사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아까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네. 권력 행사에 폭력을 사용하고 극단주의 세력과 동맹을 맺는 사람들은 그 사실 링 바깥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런데 이들을 링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다수의 국민들을 지배하려고 할 때 가장 키가 되는 핵심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가짜 민주주의자들입니다. 가짜 민주주의자들이다. 대표적으로 뭐냐 이렇게 테스트해 보시면 돼요. 계엄령은 잘못됐어. 하지만이라는 말을 붙이는 사람들. 네. 가짜 계엄령은 잘못됐어. 하지만 탄핵은 반대야. 하지만 이재명이 잘한 게 뭐가 있어. 네. 하지만 야당이 입법 독재를 한 건 사실이잖아. 하지만 야당이 29번의 탄핵을 발의하려고 했던 건 사실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본인은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 그다음에 뭐 폭동이 일어났을 때 네. 서부지법 폭력은 안 돼. 하지만 경찰이 유도했어. 네. 뭐 그것도 이런 식의 해야 돼. 폭동은 안 돼. 하지만 사법부도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라고 해서 이상한 양비론. 예. 폭동은 안 돼. 계엄령은 잘못됐어. 하지만 그다음에 아니 뭐 계엄령은 잘못됐어. 하지만 인간적으로 윤석열을 면회할 거야. 네. 라는 이 사람들이 네. 극우 세력들을 이 반민주주의자들에게 정치적 힘을 실어주고 갖게 있다.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눈에 잘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자들, 권력 행사를 하면서 폭력을 사용하는 자들, 극단주의 세력과 동맹을 맺는 자들은 눈에 보여요. 그런데 묵인하고 하지만을 붙이면서 은근슬쩍 편승하는 자들. 그런데 너무 많지 않아요? 네. 지금 제 문제는 머릿속에도 국힘이 너무 많이 지나가는데요. 집단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네.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나라가 망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보수의 다수가 되면 나라가 망하거나 아니면 보수가 폭망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 사회에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압도적으로 진보가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 저는 제발 보수가 체제 내 보수와 반체제 보수, 즉 아까 말씀드린 민주주의자가 아닌 자들과 네. 단절해야 됩니다. 예. 즉 저는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치 세력들 중에 경쟁자는 있어야 된다. 네. 충분히 경쟁할 수 있어야 되고 민주주의의 적들은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적은 배제하고 경쟁자와는 경쟁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는 상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모순들이 착종된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이분들이 어떤 길을 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극우 망동의 길로 가는다라는 게 여기 뭐 자명해 보여요. 반민주주의자 반체제 보수로 가고 있어요. 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키를 바꿔서 새로운 방향으로 턴하려면 새로운 리더십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쌍권 시대에 그것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어려울 것 같다.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 상황에서 그냥 배제하고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단칼에 배제가 안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진짜 희한한 건데, 그러니까 네. 자기 정치적 경력이나 이력, 즉 다음에 당선을 위해서 원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유통일당 등 링 밖에 있는 극우들이 있었어요. 아스팔트 네, 극우들이. 네, 근데 제도권 안으로 한 번도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제도권 안에 있던 자들이 이 사태를 맞이하여 윤석열과 그 일당들, 전광훈 그리고 전광훈에 절하는 자들이 한패가 돼가지고 네, 그 광광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나라를 망하게 할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근데 지금 보면 오늘 아침 경향신문 일면 보도에 극우도 분열하고 있다. 특히 이제 3인방 있잖아요. 신혜식의 신혜 한수, 배인교의 신자유연대, 신남성. 신난성연대 그리고 또 하나가 정광훈 목사. 근데 이게 사실 극우 코인팔이 한다라면서 내부에서도 대통령도 못 지키고 결국에는 그 당신들 돈만 번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생기면서 자기들끼리 모순이 자기들끼리 그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난 게 코인파리의 이제 주도권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인생은 실전이야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 서부지법 65명이나. 폭동 65명 됐고 예, 최근에 엊그제 구속됐죠. 19명 구속적부심 신청했다 다 까였고 네. 예, 구속적부심 다 기각됐어요. 음. 그러니까 인생은 실전이죠. 그거를 깨달으면서 네. 그 부분에서 사실 퇴각할 명분을 찾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더 극우화되는 사람들도 생길 거예요. 더 폭력적이고 네. 더 극우화되는 사람들도 생길 겁니다. 의원님 오시면 그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와이프도 몰랐어. 에이, 그거 이거, 뭐 장난하나? 예. 아니 근데 그거를 진짜 몰랐을 수 있다. 아니다. 알고 배후는 그녀다. 이제 두 가지론이 막 갈등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쪽에 힘을 좀 실으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알았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예. 기존의 윤석열의 행보 중요한 그 결정은 김건희 없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이 그 얘기했잖아. 10시에 해야 된다고. 네, 네. 10시에 해야 된다. 10시에 해야 된다. 9시에 모였을 때 9시에 한덕수 모였을 등과. 때. 네. 왜 10시야? 왜 10시예요?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해요. 9시에 KBS 생방송 잡아놨기 때문에 10시에. 10시에 생방송 잡아놨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게 주장이죠. 예, 주장이죠. 네. 이상민이 그렇게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두 번이나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 국무회의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던 게 하나가 있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비행 금지 구역이 이렇게 원활히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10시 28분에 선포를 한 거고 바로 그 직전에 한 5분 정도 얘기했나? 5분도 얘기를 못 했나? 하여튼간에 한 20분 늦어진 거죠. 한 20분 늦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쪽은 그렇게 해석할 겁니다. 시를 못 맞췄다. 분초를 못 맞췄다. 네, 시를 못 맞췄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계엄도 날 잡아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네. 그럼 날 잡아서 했죠. 네. 이해가 안 가잖아. 평일에. 평일날 예. 저녁 10시 28분에. 네.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잡아줬을까? 노상원이 잡아줬을까? 김건희와 상의하지 않았을까? 네. 그건 저는 이 부분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추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무슨 말하자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그게 깊은 애정에서 이런 게 아니라 네. 김건희가 바깥에 있어야 계속해서 뭐 구슬하든 네. 나를 보든 누구를 만나든 네. HID 그 퇴역들을 연락을 하든 네. 후사를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역할 분담 차원이라고 봅니다. 김건희는 후사를 도모할 역할 분담 차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언론 플레이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아니, 그러니까 왜 국민들을 자꾸 김건희가 걱정된다, 국민을 걱정해라 이 사람아. 예.
걱정된다. 또 언론에서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김건희 구속을 막으려고 하는 쉴드잖아요. 네. 왜 그래야 되느냐? 이 사람은 지금 후사를 도모하고 있잖아요. 트럼프를 보라, 트럼프를. 그 권력 다시 잡으면 전부 다 사면 복권이다. 그러니까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트황이 윤통을 구해줄 것이다. 윤카를 구해줄 것이다. 트황? 트황. 트럼프 황제가 트럼프 황제. 윤카라고 부르대요. 윤석열을 구해줄 각하? 것이다. 윤카를 트황이 윤카를 구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방식. 근데 그게 이제 트럼프가 그 국회 의사당 난입 때 2020년인가요? 2021년인가요? 그때 의사당 난입했을 때 22년형 프라우드 보이스 뭐 이런 애들 22년형 뭐 15년형 받았잖아요. 다 사면했잖아요. 취임하고 2시간 만에 사면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나 반면 교사입니까? 아 저대로 가면 된다. 그러니까 후사를 도모하려면은 김건희가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김건희를 걱정하고 김건희는 몰랐다고 하고 여기서 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뭘 해보겠다 이런 생각까지 할까요? 뭐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겠지만 그거는 뭐 쉽지 어려워 불가능하니, 보이니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바깥에서 모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한 거다. 근데 북도 해줘야 되고. 지금 김용현, 노상원 두 사람이 진술 거부하고 있어요. 특히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부품 공작과 관련해서 그 외환 혐의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입을 입국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검찰 조사 어떻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뭐 다른 증언들과 그러니까 혼자서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해서 혼자서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동원됐던 그 많은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할 수는 없고요. 물증을 없앨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은 나름대로 뭐 의리를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살기 위한 거겠죠. 뭐 의리라는 게 그들 간의 의리라는 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기 이 범죄를 외환을 유치했다 내지는 내란이다 그러면은 그 주요 임무 종사자도 엄청난 벌을 받고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바깥 공기를 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거라고 보입니다만 근데 그 방패가 안 뚫리는 천하무적 방패는 아니다. 예? 그 캡틴 아메리카가 쓰는 방패 아니다. 아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3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지난 그 방송 때 키세스 우주연합군, 이른바 야당연합군, 국민연합군, 시민연합군, 국민연합군 뭐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파장이 컸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른들께서 뭐 저도 통화하면서 신장식 의원이 그 얘기하는 거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다. 동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메시지를 냈어요. 어제 메시지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현실 정치에서 떨어져 있었구나. 아 김경수 지사가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뭔지보다 가까이 있는 본인 가까이에 있는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먼저 대변하셨구나.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본인 곁에 와서 뭐 이런 억울함이 있었어요, 저런 억울함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귀국한 다음에 또는 멀리 있는 동안에서 뭐 이메일을 통해서든 뭐 요즘이야 뭐 화상 통화를 통해서든 저는 첫 그 메시지로서 뭐 적어도 지금 뭐 그 행보는 대권 도전의 행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권 도전의 첫 어제 취재했더니 100% 출마 가기래요. 대권 도전의 행보가 주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국민들 앞에서 해야 될 얘기인가? 저는 김경수 지사의 인품이나 살아온 또 그 윤석열에게 당했던 고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하지만 적어도 대권 도전의 일성을 저렇게 내는 것은 정무적으로도 그다음에 국민들의 마음에도 가닥기가 정무적으로도 오판한 게 아닌가. 정무적 오판이다. 그다음에 국민들의 마음에도 가닿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무적 오판이고 국민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란하고 싸우느라고 바쁜데 내란이 아직 종식되지도 않았는데 당권 혹은 대권에 나서면서 이런 그 어찌 보자면 좀 천천히 해도 괜찮은 메시지를 내는 게 당연합니다. 맞는 거냐?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저는 이 구도가 네. 진짜 그 민주헌정수호 우주연합군 대 반민주 반체제 반헌법 내란 세력과 일대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네. 야 우리 저기 그 내부 단도리부터 하고 기초 체력 새로 키우고 항상 옳은 말이에요. 정치에서 서운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예. 그 사람들 다 같이 포용해야 되고 언제나 옳은 말이죠. 네, 근데 지금 통합해야 전투 중에 되고. 통합해야 되고 예. 근데 지금 뭐 전술을 잘못 짜고 있거나 내지는 지금 전투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네. 야 우리는 기초 체력부터 다시 해야 돼. 자 우리 MT 가자. 멤버십 트레이닝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투 중에 갑자기 MT 하러 갑니까? 그렇죠. 전투를 하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끝난 다음에 해야죠. 끝난 다음에 예. 하거나 좀 전투 중에 전우회를 길러가면서 전투 중에 생기는 전우회가 가장 센 멤버십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언제나 옳은 말은 항상 틀린 말일 수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틀린 말일 수 있어요. 체력 길러야죠. 네. 그러니까 운동해서 게임에서 이기려면 체력도 길러야 되고 멤버십도 길러야 되고 서로 팀워크도 맞춰야죠. 맞아요. 근데 그걸 왜 전투 중에 게임 중에 네. 현장에서 많이 멀어져 있었던 분위기. 선회한다면 네. 최대한 선회해서 사람을 좀 선회하려고 네, 노력하는 편인데요, 제가. 네. 그래야 같이 뭘 할 수 있으니까 네. 누구하고든 간에. 네. 그게 내 성질에는 안 맞지만 나의 직업이니까 국민들이 네. 타협하고 결과를 내라고 국회의원으로서 저한테 월급을 네, 주는 네. 거니까 예. 성질 같아서 다 확 뒤집어 버리고 싶죠. 반체제 청년이었던 전데 반체제 청년. 20대 예, 20대. 지금 예. 50대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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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는 지금 왜 지금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거는 정무적으로도 그다음에 현재의 정세에서도 옳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적절하지 않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신장식원님은 1시간으로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30분으로는 부족해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주에 더 뜨거운 20대 청년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안 돼. 지금은 50대. 지금은 반체제, 반민주, 반헌정을 밀어내야 돼. 안 돼. 지금은 체제 안에서 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참, 요거. 네. 또 중요한 어쩌네. 거 중요한 까먹을 거. 뻔했다. 네. 네. 지난주에 월요일 날 얘기하셨던 거. 예. 조국혁신당 중앙당 후원의 계좌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다시 쇄빙선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민주헌정 수호 대연합군을 만드는데 가장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지금의 이재명 대 반이재명 연합군으로 치러질 것 같은 대선 네.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만 프레임 짜들어가는 거 바꿔야 됩니다. 그 프레임을 바꾸는 데 있어서 핵심 다시 쇄빙선 민주헌정 수호 우주 대연합군을 만드는데 가장 앞장서는 조국혁신당에게 우리 국민 여러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돈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이 울림이 있네. 돈으로 표시해 주시라. 예. 저희는 그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도 좋습니다. 여하튼 조국혁신당 중앙당 후원의 계좌 여러분들께 설명드렸고요.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선 과정에서 또 조국혁신당 쇄빙선으로서 역할을 네. 해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